엔비디아 2분기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매출과 순이익 모두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역시 AI 업계 중심에 선 기업이라는 인식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상황인데, 하지만 여전히 미중 갈등이라는 변수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지금의 AI 제왕 자리를 지켜낼 수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강정수 블루닷 AI 연구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트럼프 일단 관세가 이제 제동이 걸렸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엔비디아가 지금 중국 때문에 이슈가 계속 있었는데, 이런 관세 풀린 게 어저께 발표된 실적에서 중국 거 이제 판매 못하게 한 거는 관세가 아니라 보안 안보 문제로 못하게 했었는데, 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바뀌는 부분에? 미치긴 어려울 거라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아침 우리 한국 시간으로 새벽에 이 실적 발표가 되면서 네. 미국 애널리스트들은 사실은 실적은 좋을 거라고 누구나 다 그렇죠. 예상을 했었고, 2분기 가이던스가 어떨 것이냐. 왜냐하면 중국에 대한 피해가 이번에 1분기에는 겹쳐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46억 달러 정도의 매출이 H20으로 발생을 했는데, 네. 그중에 재고가 25억 달러가 발생하면서 그래서 45억 달러의 손실을 네. 이렇게 기록을 했고, 그리고 2분기에는 80억 달러의 손실이 날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 가이던스가 대단히 중요한데, 그런데 엔비디아가 젠슨왕이 불굴의 의지로 그걸 극복하겠다라는 명확한 의지를 발표했다라는 것을 높게 평가하면서 사후 주가가 올라가지 않았나 않았나 하고요. 또 사실은 또 강도 깊게 비판했잖아요. 네. 지난주에는 분명하게 중국을 억제하려는 정책이 팩트를 보면 실패한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이 방식으로는 안 되는 거다. 중국 시장을 이런 식으로 제재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들어가서 차라리 이렇게 자력으로 반도체 독립하는 걸 막아내고 우리 물건을 파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런 지금 그러니까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또 트럼프 정부는 거기다가 여러분 EDA라고 해서 그 반도체를 만들 때 설계하는 이 컴퓨터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미국의 2개 회사하고 독일의 지멘스하고 이 3사가 완전히 이 독점을 하고 있거든요. 이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또 설계를 못 합니다. 예. 이 소프트웨어에서 설계를 한 걸 가지고 네덜란드 ASMR을 가지고서 웨이퍼에다가 이 회로를 그리는 거거든요. 이 회로를 그리기 전 단계까지도 이제 규제를 하겠다라고 그 트럼프. 기업이 무슨 시놉시스인가? 네, 맞습니다. 예, 시놉시스하고 지멘스하고 예. 이런 기업들이 주로 이런 설계를 하는, 반도체를 설계를 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업인데, 이제는 이것까지도 막겠다라고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얘기를 한 건데요. 이거는 법원에서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즉 이거는 중국의 반도체 독립 그리고 AI 굴기를 꺾겠다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의지고, 사실은 이건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지속되어 왔던 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관세 정책하고 좀 무관하게 엔비디아가 넘어야 될 대단히 큰 산이고 도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실적 발표 보면서 약간 좀 이례적이었던 게, 그 일반 회계 기준하고 그다음에 조정 기준 갭하고 논갭 2개를 발표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중국 그 호퍼 20 그거 뺐느냐 맞습니다. 넣느냐 그 차이를 맞습니다. 발표한 그러니까,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6억 달러는 팔았지만 네. 1분기에 25억 달러는 못 팔고 지금 재고로 있는 거예요. 근데 예, 이걸 예. 사갈 사람이 없거든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H10이라는 것은 H100의 성능을 인위적으로 70%를 낮춘 거라고요. 근데 그것도 가격도 그렇게 싸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네. 중국만 사갈 수 있는 건데, 이거를 판매하는 걸 금지를 시킨 것이 트럼프 행정부잖아요. 그럼 그렇게 되면 H10도 못 사가게 되는 상황인데, 이걸 아무도 팔 데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이미 TSMC가 생산하고 있는 물량도 있습니다. 네네. 이러다 보니까 손실이 되게 크다 보니까 이걸 정상 회계 처리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건 사실상 손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넌갭으로 해서 이거를 갖다 손실 처리를 하게 된 거죠. 근데 그걸 뭐 약간 제가 지나가면서 본 것 같은데, 재활용해가지고 뭘 바꿔서 손실을 줄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던 그런 것 같은데. 거는 할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은 H20이라는 것이 GPU라든지 HBM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걸 연결하는 LV 링크라고 하는, 즉 데이터를 주고받는 선을 강제로 눌러가지고 여기에 빠른 속도로 연산 처리하는 것을 방해해버린 거거든요. 그럼 그거 뜯어내고 패키징을 근데 새로 해야 되죠. 근데 사실은 패키징하는 비용도 사실은 저렴하지가 않기 때문에 새로운 패키징을 하게 된다라면 재활용을 해서 버리는 것보다는 아낄 수 있겠지만 결코 쉽지 않다. 근데 또 기대도 하고 있잖아요. 또 H20을 또 판매할 수 있게 또 해줄 수도 있는 거니까 이게 대단히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걸 요구할 수도 있고요. 중국 이미 만들어 놓은 거는 팔아라라고 네. 관세협정에서 지금 뭐 관세가 제동 걸렸지만 항소를 또 할 거니까요. 이런 과정들 속에서 어떻게 풀릴지 모르니까 당장 이거를 재활용하기에도 또 애매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 저는 또 어닝콜에서 나온 내용, 이전에 그 엔비링크, 네. 그 이번에 엔비링크 퓨전 네.
이게 보니까 최근에 보면은 그 각종 빅테크 업체들이 뭔가 이제 엔비디아의 의존도를 좀 낮추려고 좀 탈 엔비디아 움직임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있죠 아직도. 네. 이거에 대해서 니들까지 다 내가 품어줄게라는 느낌이었거든요. 엔비링크 퓨전은. 네. 왜냐면은 본인들의 그 GPU하고 타사의 CPU하고 같이 할 수 연결하게 있다는 네. 거. 예, 요거 네. 좀 쉽게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데이터 센터에는 H백 하나 딱 들어가거나 블랙엘 하나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보통 블랙엘 같은 경우는 500 몇 개를 집어올 수가 있습니다. 500 몇 개. 최대한 500 몇 개를 연결하고 이 500 몇 개의 이 각각의 렉이라고 하는데 서버를 갖다가 연결을 해서 소프트웨어로 이거를 통합을 하는 것을 우리가 쿠다라고 합니다. 네. 이 엔비디아의 가장 강력한 해자는 어쩜 GPU에 있다기보다는 이 쿠다에 있거든요. 아, 쿠다 생태계. 네, 이 쿠다 생태계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너무나도 이 오픈 소스로 풀려있기 때문에 전 세계 500만 명의 개발자들이 이걸 쓰고 있어요. 그리고 컨퍼런스도 열어주고 웨비나도 열면서 교육도 시켜주고 무료로 그러다 보니까 너무 쓰기 편한 거죠. 네. 그러면 어디든지 데이터 센터에 500 몇 개를 제가 서버가 있으면은 여기 100 몇 개는 뭐 어떤 거 학습하고 100 몇 개는 뭐 어떤 거 학습하고 100 몇 개는 추론 서비스로 쓰고 이런 식으로 분할도 마음대로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근데 항상 가장 큰 문제는 동종 GPU만 쓸 수 있었던 것이 지금까지 문제점이었죠. 예. 그러면은 500 몇 개를 다 엔비디아 걸로만 꽉 채웠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엔비디아가 풀어준 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500 몇 개 중에서 그래 100개는 구글의 TPU 쓰세요. 우리가 너무 이렇게 목조진 않으니까 심지어는 TPU도 근데 쿠다랑 연결을 시켜드릴게요. 이러면서 그 연결하는 서버와 서버를 연결하는 그러니까 이 통신선들을 엔비디아가 이종 서버들도 연결할 수 있게 해줬다. 아. 그러니 이제 우리는 TPU를 갖다가 다 쓰는 것보다는 그래도 엔비디아의 칩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엔비디아의 칩은 범용 칩이고요. 네. 범용 칩이라서 갑자기 모델이 2024년 쓰는 모델하고 2025년이 바뀌었다. 그래도 엔비디아는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TPU의 단점은 여기다가 예를 들자면 작년에 썼던 모델에다가 새로운 AI 모델을 한번 적용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안 맞을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딱 특화된 거거든요. 네. 최적화됐기 때문에 훨씬 더 그 대신 비용은 좀 저렴하고 네. 운영 비용도 저렴하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또 독립하고 싶잖아요. 자신들이 갑인데 그러니까요. 맨날 을 행사를 해야 네, 되니 네. 우리도 좀 주세요 해야 되니 네. 돈 주는 사람이 갑인데 항상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돈 주고도 의뢰 행사를 해야 되고 네. 부탁해야 되고 되니 뭔가 우리가 독립하는 신호를 주면 협상력이 좋아지겠지 이런 부분도 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언젠가 모를 수 있는 완전한 결별을 위해서라도 새로운 AI 칩에 대한 가속기에 대한 설계 능력을 구글이나 아마존 보유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죠. 이런 네. 부분에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엔비디아가 너무 혼자 독립적인 길 가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도 보담아 줄게. 예. 만드는 거 뭐라 그래 하지 않을게. 너네 예. 나도 이해하니까 같이 보담아 주자. 이런 것이 이제 퓨전이라고 예.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근데 TPU 같은 경우는 지금 듣다가 좀 이제 헷갈리는 게 TPU 같은 경우는 구글이 만드는 게 있고 뭐 에벤스도 있고 각자 만들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맞습니다. 그거를 다른 데한테도 파나요? 자기가 쓰는 주로 데이터 자기가 센터에서 쓸 거를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넣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자면 아마존 같은 경우는 트리늄이라고 하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이아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구글이 만드는 건 TPU라고 얘기하고 이걸 갖다가 브로드컴이라든지 이런 회사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애식 반도체를 설계를 하는 거고 근데 제작은 다 TSMC가 합니다. 네. 파운드리는 다 TSMC가 하는 거죠. 근데 주로 지금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 세 개 기업,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아마존, 그다음에 이 구글을 우리가 하이퍼스케일러라고도 얘기를 하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자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AI 모델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 클라우드 센터, 데이터 센터를 줘서 그 중에 많은 부분을 삼성에도 팔고 현대자동차에도 팔고 이렇게 다 기업에다 파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TPU를 자신들만을 위해서 지금은 쓰고 있지만 언젠간 커지면 여기에도 부착을 할 수가 있는데 소비자들이 선택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현대자동차에서 자율주행을 만드는데 이번에 아마존하고 계약을 했죠. KT하고도 계약을 하고. 근데 우리는 엔비디아의 GPU가 필요해. 우리는 좀 범용적인 지금 자율주행이 필요해서 TPU는 필요하지 않아라고 선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기업들은 엔비디아의 이 H백이라든지 이제 나오고 막 양산되기 시작한 블랙엘을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TPU라든지 아마존의 트리늄이라든지 마이아는 자사의 AI 발전에만 제한돼서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블랙웰 울트라도 여쭤보고 싶은데. 그건 이제 내년에 그게 3분기 원래 출시 아니었어요? 그렇죠. 3분기에 시제품 나오고 아마 양산은 조금 늦어질 거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블랙웰 지금 200이 예. 사실은 지난 4분기에 양산이 됐어야 되는 네, 거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들 아시는 발열 문제, 예. 발열 문제가 왜 발생하느냐?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GPU가 조그만 것이 하나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특히 이번에 블랙웰은 다이라고 해서 GPU가 큰 GPU가 2개가 들어가고요. 이것들이 또 HBM으로 연결되고 네. 또 이것이 72개 지금 블랙웰 MVL 72라고 하는 거는 72개가 들어간다는 것은 네네. 72개가 기본 세트거든요. 이 72개를 연결하다 보니 엄청난 발열 문제가 발생을 했고 여기에 이걸 하기 위해서 냉각식으로 이 시스템을 만들다 보니 오랜 시간이 걸렸던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조금씩은 다 한 분기씩은 다 지연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울트라는 아마 나올 거예요. 근데 네. 나오는데 TSMC가 양산하기에는 우선 블랙웰을 가지고 설계를 이렇게 했으니 이거를 많이 파는 것이 네. 생산자 입장에서는 이익이 되겠죠. 지금 블랙웰도 아직 다 못 팔았는데 양산을 이제 막 하고 주문도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네네. 선주문도 밀려 있는 상태에서 이걸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공장 라인 바꿔가지고 블랙웰 울트라를 만든다. 이거는 대단히 손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화웨이가 블랙웰만큼 좋은 걸 만들면은 하겠지만 먼저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자기가 제일 잘 빠른 걸로 가지고 있는 거 근데 아닌가요? 이제 그렇지 않나요? 오늘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지난 5월에 왜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EDA까지 금지를 시켰느냐? 예. 이게 화웨이 때문에 그래요. 화웨이가 이 4월달에 발표한 것이 뭐냐면 클라우드 맥스 372 이게 뭐냐면 왜 37이에요? 372개의 어센드 칩 C를 372개를 연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블랙웰 지금 엔비디아가 막 팔고 있는 블랙웰 MVL 70이랑 똑같은 성능을 보여줬어요. 300개가 더 많네요. 네. 300개를 더 연결했는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것이 하웨이는 원래 통신업계로 시작을 했잖아요. 예. 통신이 뭐냐면 데이터를 연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00개를 다 연결해도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용도 크고 덩치도 크고요. 372개를 연결하다 보니까요. 여기는 72개고요. 그런데 374개죠. 네. 그런데 전기도 엄청나게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중국이 정말 작년부터 전기 생산량을 급속하게 늘리고 있어요. AI 이 굴기와 제조업에서도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발생한 새롭게 생산된 전 태양광 생산의 55%가 중국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많은 원자력 발전소도 작년에 가동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정말 이 중국은 물불 가리지 않고 지금 전기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기를 저렴한 비용으로 중국 기업들에게 대주고 있습니다. AI 기업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비효율적인 300개가 넘는 어센드 C를 결합을 시켰어도 결국에는 지금 블랙웰하고 같아졌다라는 거예요. 성능 자체가. 성능 자체가. 지금 어센드 C는요, 그 하나는요, H20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H200을 300개를 넘게를 연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미국 입장에서는 이 H20도 못 만들게 해야 되겠다. 네. 어센드 C도 이거는 안 되는 거고 물론 지금 어센드 D도 나왔어요. 어센드 D가 지금 H100하고 같다는 건데 이건 아직 양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건 아직 양산에 들어가지 않아서 아직 위협적이진 않은데 지금 네. 이것 때문에 굴기도 지금 반도체 굴기도 있고 여러분 또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샤오미도 그러니까 여기 IF15에 샤오미 생긴다면서요. 네, AP 칩이 AP라는 건 우리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네. 최첨단 칩인데 그걸 샤오미가 만들었어요. 근데 네. 그것이 어떤 성능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쓰시고 있는 갤럭시 S25 가장 최첨단 거기에 들어가는 스냅드래곤 삼성도 네. 못 집어였어요. 자기도 네. 만들면서 스냅드래곤의 이 퀄컴의 스냅드래곤의 8 엘리트 네. 이것이 지금 갤럭시 S25에 들어갔는데 이거하고 동일한 성능입니다. 최소한 이 CPU 부분에서는요. 이것을 근데 왜 만들었느냐? 미국은 중국을 규제하는데요. AI 반도체와 군사용 반도체만 규제를 하고 있었어요. 아, 중국은. 네, 그래서 이 소비자용 반도체는 규제를 안 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대륙의 실수가 아니라 샤오미라 그러는데 미국의 실수다. 왜냐하면 AI 반도체만 막아야 돼. AI 굴기만 막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스마트폰에서 이거를 다 퀄컴 거를 사다 썼던 네. 중국이 여기서 네. 독립을 해버리게 생긴 거죠. 그러니 이것도 설계를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판매 금지하자. 지금 그래서 왜냐하면 이 부분은 지금 세계 기업이 아까 말했던 시놉시스하고 네. 지메스하고 이런 기업들이 완전히 100% 독점을 하고 있거든요. 세계 기업이 ASML도 지금 제어하고 있고 이 소프트웨어도 제어하고 있는데 ASML은 우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웨이가 어센드 C를 만들 때 어떻게 했냐면 자신들의 자기업, 그러니까 일종의 유령 회사 같은 기업을 만들어서
TSMC한테 ASMR이 웨이퍼 위에 회로를 만든 웨이퍼를 수입을 합니다. 그래서 TSMC한테 지금 미국 정부가 10억 달러의 벌금을 매겼어요. 너네 자세히 보면 그거 중국 기업으로 가는 건데도 팔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회를 했고요. 또 거기에도 HBM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어센드 C에도 삼성전자의 구형 HBM, 그러니까 2세대죠. 이 2세대 HBM을 삼성전자로부터 대규모로 구매를 합니다. 근데 이 HBM 2세대는 미국 정부가 규제를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떨어지는 품질의 HBM과 그리고 ASML이 아직까지는 독립하지 못했으니까 우회로로 TSMC에서 웨이퍼에 회로가 그려진 것을 그러니까 노광 장비가 그리는 것이 회로거든요. ASML이 이거를 다 구매해가지고 이번에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량 생산을 중국에 있는 TSMC와 똑같은 CMIC 네. 이 상하이 이 반도체 공장에서 제작을 해버린 겁니다. 이 부분이 이제 미국 정부한테는 대단히 충격으로 와 닿은 거죠. 그러다 보니 전방위적으로 중국에 대한 제재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미국 보니 입장에서는. 예, 미국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 이건 엔비디아 하나만 봐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에게 당근을 지금 주고 있는 것이 사우디아라비아 내가 알아봤잖아. 아랍에미리트 알아봤잖아. 이번에 타이완에서도 그래서 AI 팩토리라는 것들을 네네. AI 팩토리를 사우디아라비아에도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부 펀드가 만든 휴메인이라는 기업을 만들기로 한 거고 그다음에 아랍에미리트하고는 스타게이트 UAE 그러니까 스타게이트 아랍에미레이트 예. 이거를 또 만들기로 하고 그 다음에 타이완에서도 AI 팩토리를 만들기로 했거든요. 거대한 이렇게 신규 시장을 만들어 주니 네. 이 신규 시장을 다 합쳐도 중국 시장 크기는 안 됩니다. 아직. 그러니 또 합쳐도 안 돼요? 네, 중국 시장이 워낙 크니까 전체 매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네. 그러니까 내년 지금 2분기 손실이 80억 달러가 넘잖아요. 네. 근데 올해 1분기 여러분 매출이 지금 440억 달러를 좀 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 정도까지 가는 겁니다. 이 20%가 날아가는데 지금 이렇게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뭐 이렇게 채워도 안 되는 거죠. 그랬더니 또 일본도 이걸 하는 거죠. 이 엔비디아의 그걸 아니까 우리가 1조 엔의 엔비디아 칩을 사겠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관세 협정에서 이런 것들을 주고받으면서 엔비디아의 시장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다른 곳에서 지금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과연 그 부분이 중국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이제 엔비디아가 이번에 실적 발표에서 평가가 좋은 건 뭐냐면 중국 부분을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지금 AI와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AI가 지금 벽에 부닥치는 거 아닌가. AI가 또 한 번의 침체기를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들을 완전히 해소시켜줬다. AI가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4월 달에 있었던 1분기 실적 발표에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메타라든지 아마존도 우리는 올해 계획하고 있는 AI 데이터 센터의 건설 계획을 축소하지 않겠다. 심지어는 메타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는 1억 달러를 더 증액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AI 경제가 거품이 꺼지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앞으로 이번에도 지금 데이터 센터의 부분이 전분기 대비 10%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73% 늘었거든요. 네네. 즉 AI 칩이.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성장해주면서 중국을 메꿀 수 있다는 가이던스를 이번에 제시해줬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신뢰가 좀 안도감들이 형성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시던 NVL72 같은 경우가 만들어진 게 슈퍼컴퓨터인가요? 그냥 AI 컴퓨터인가요? 보통 슈퍼컴이랑 AI 관련된 컴퓨터랑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슈퍼컴 얘기가 계속 나오고 그다음에 그 슈퍼컴이 나왔을 때 이제 AGI나 그 초 뭐 이런 인공지능들 이런 것들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NVL72가 그 역할을 하는 뭐 아키텍처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슈퍼컴퓨터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 AI가 본격화되기 전부터 네. 나왔던 개념들이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칩들을 구형 칩이라고 해도 네. 우리가 보통 500몇 개를 연결해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라면 좀 더 많은 칩을 넣어서 좀 설계를 독립적으로 다 해서 그럼 돈이 더 들어가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800개의 칩이 들어간다든지 1000개의 칩이 들어간다든지 1500개의 칩이 들어간다든지 우리가 고층 빌딩을 계속해서 경쟁하듯이 이렇게 데이터 센터를 인위적으로 크게 해서 하나의 동일체로 연산을 하게 만들어내서 많은 연산을 빠른 속도로 이뤄낸다. 이런 부분에서 슈퍼컴퓨터가 있었다라면 지금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는 AI 칩은 슈퍼컴퓨터에 준하면서도 규격화돼서
정말 데이터 센터를 빠른 속도로 지금 거대하게 져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전기량이 2024년 대비 2026년 내년입니다. 유럽 유엔에 있는 IEA 에너지 기구죠.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 생긴 것이 원자력 발전소 51개가 더 필요한 정도예요. 이런 것을 슈퍼컴퓨터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규격화된 거를 정말 빠르게 줘야 됩니다. 근데 그 목표가 결국은 추론을 하고 뭔가 창의적인 네. 일도 하고 뭐 새로운 걸 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려면 이제 그런 전기가 필요하고 더 큰 슈퍼컴이 필요하고 막 이런 건데 그렇죠. 근데 굳이 슈퍼컴이라는 것은 규격화된 데이터 센터를 넘어서는 크기이기 때문에 굳이 이런 거를 여러 개 짓는 것보다는 규격화된 것도 500 몇 개도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런 것을 찍어내듯이 바둑판 찍어내듯이 주르륵 붙여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예를 들자면은 이번에 그 XAI가 그록이라는 것을 1년 8개월 만에 만들었습니다. 네. 여기에 H100이 20만 개가 들어갔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큰 거대하게 이것도 뭐 슈퍼컴퓨터로 할 수 있죠. 네. 근데 그걸 슈퍼컴퓨터로 보지 않는 것이 500맥씩 쪼개가지고 연결을 해버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20만 개를 XAI가 써서 그룹을 만들어 못하면 이건 정말 인류의 존재하는 가장 큰 슈퍼컴퓨터라도 할 수 있지만 슈퍼컴퓨터의 우리 정의는 단일 연산체계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20만 개가 단일 연산체계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500 몇 개씩 쪼개가지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쪼개는 이런 걸 다 연결하는 걸 또 쿠다가 할 수 있는 거죠. 예. 이런 부분에서 이 역할 배분을 하지만 네. 단일체는 아니다. 이렇게 좀 구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네. 엔비디아가 이제 오늘 시간에서 아까 보니까 올라가더라고요. 네. 지금 한 141달러 정도까지. 그런데 이제 뭐 170 얘기도 나오고. 네. 그래서 엔비디아 기대 수익률도 궁금하고 또 앞서 그 화웨이하고 하는 퀄컴. 네. 퀄컴은 지금 반도체 중에서 되게 저평가잖아요. 네. 퀄컴 투자 매력도 좀 알려주시고 또 그만큼 전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소형 모듈 원전 그래서 한참 떴었는데 요즘에 좀 잠잠한 것 같은데 그거를 이건 또 어떤 뭐 건지도. 끝에서부터 좀 들어가죠. 네. 에너지 부분에서 저는 아까 전에 여기 소개시켜준 천연가스 이런 데들이 되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네. 듭니다. 여러분 2년 안에 원자력 발전소 51개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2년 안에. 예. 네. 그러면 여러분 원자력 발전소건 SMR이건 짓는데 보통 7년에서 10년 걸립니다. 네. 건설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니라 부지를 선정하고 부지 선정 지역에서 다 소송을 겁니다. 아무리 안전하다 그래도 여러분 그렇죠. 잠실이나 예. 목동에다가 원자력 발전소 지면은 싫죠, 주민들이 싫죠.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다 모든 지역 주민들이 소송을 걸면은 그렇죠. 법원에서 보통 결정하는데 1년에서 예. 2년이 걸리죠. 예. 그래서 이러한 안전시설까지 해가지고 원자력 발전소는 중장기적으로 전망이 있는 거고 새로 신설 허가를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내놓으면 이 트럼프 행정부 임기 내에 그 원자력 발전소를 못 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네. 관련주들이 지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거고요. 지금 당장 해주기 위해서는 천연가스하고 태양광을 많이 쓸 겁니다. 오히려 그쪽으로. 왜냐하면 천연가스 쓰고 태양광 쓰는 건 2년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근데 미국 이 빅테크들이 원하는 거는 이게 뭐 천연가스건 심지어는 뭐 이게 석탄이건 원자력이건 일단 전기를 빨리 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 한국에서도 그런 사건을 뉴스를 보셨잖아요. 서울대학교에서 엔비디아의 GPU를 몇 개 공급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아서 샀더니 전기가 안 들어오잖아요. 왜냐하면 그 정도에 쓸 전기를 생각하면서 이 배선을 안 해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국도 뭐 우리도 대형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 여러분 여름에도 이거 없이도 블랙아웃 되는데 그렇죠. 뭐 위험이 있어서 다 모두 다 전기를 아껴 씁시다. 에어컨의 온도를 좀 더 높여주세요. 뭐 이러고 있는데 거기다가 저희 한국에다가 지금 AI 데이터 센터 지면은 그냥 블랙아웃입니다. 근데 여기에다 원자력 발전소 짓겠다? 그럼 7년 뒤에 우리 AI 그때 시작하죠. 준비했다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기는 지금 어전트 대단히 급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의 대표인 마크 주커버그는 뭐라 그러냐면 버틀렉 이 AI의 병목은 전기다. 전기. 칩이 아니다. 칩은 우리가 돈 주고 엔비디아에 사올 수 있는데 네. 전기는 돈 준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MS가 또 돈을 빌 게이츠가 요즘 어떻게 버냐면 빌 게이츠는 에너지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MS의 데이터 센터로 들어가는 것은 빌 게이츠가 중심적으로 공급을 합니다. 네. 지금 에너지 부분에서 정말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미국의 빅테크들이 아리백에 가입돼 있다는 거죠. 그럼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다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R자를 C로 바꾸자. C200. 그래서 클린으로 하고 여기다 원자력은 집어였죠. 그러니까 천연가스를 쓰더라도 임시적으로 쓸 겁니다. 예. 즉 재생에너지가 만들어지고 태양광이죠. 지금은 핵심은 태양광과 이 원자력 발전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중심적으로 끌고 나갈 거고 이것이 만들어지기까지 아리백이 오기 전까지는 네. 중단 단계에서 가스를 쓰겠죠. 지금 여러분 일론 머스크 맨날 전기 뭐 클린 에너지 뭐 태양광 인류의 미래는 뭐 재생에너지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본인에 있는 XAI에 있는 20만 개의 요번에
GPU를 연결할 때는요 가스를 썼어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뭐지? 뭐 하면서 비판을 엄청 받았거든요. 근데 급하니까 전기는 네. 가져와야 되는데 네. 태양광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연가스에서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전기가 급하다라는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이 퀄컴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퀄컴은 지금 퀄컴이 지금 저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현재 반도체 시장에서 AI 반도체 시장을 엄청나게 이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나머지 우리 스마트폰이라든지 PC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것이 퀄컴의 그러니까요. 칩인데요. 네. 이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불황기를 겪고 있잖아요. 네. 지금 스마트폰이 더 많이 팔린다거나 뭐 AI PC가 나온다 해서 PC가 더 팔려야 되는데 지금 팔리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코로나 때 너무나도 많이 팔렸고 이 부분에 대한 신규 수요가 지금 발생하지 않으면서 전체 반도체, AI 반도체를 제한다라면 지금 이 흔히 말하는 사이클을 그리고 있는 단계이기 네. 때문에 퀄컴의 매출이 좋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퀄컴이 저평가돼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사이클 경제로 네. 간다고 본다라면 메모리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들어가는 퀄컴이 만드는 시스템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PC 시장과 스마트폰 시장이 다시 좀 이렇게 성장할 때 네. 부스팅 될 때 그때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마지막에 엔비디아죠. 엔비디아 결국 돌아 엔비디아. 제가 뭐 엔비디아는 우선은 성장률은 꾸준하게 보이고 있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의심하지 않는 것은 2025년의 AI와 2024년의 AI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국에서도 지금 오픈 AI가 한국에 지난주에 쥐사를 맞는다고 선언했지 네네. 않습니까? 그러면서 얘기한 것이 미국 다음으로 유료 이용자가 많다. 저도 놀랐습니다. 챗GPT. 예, 챗GPT 이용자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한국에 무료 이용자도 1,700만 명으로 증가했어요. 그러면 곧 2천만 명 되고 3천만 명 된다는 것은 챗GPT가 그냥 국민 서비스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네이버가 되는 거고 뭐 유튜브 되고 구글이처럼 된다는 거잖아요. 여기 여러분 칩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샘 알트만이 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제발 좀 챗GPT 쓸 때 고마워라는 말 좀 하지 말아달라고. 아. 그 말 할 때마다 자기네들 GPU가 더 돌아가니까 네. 전기도 더 필요하고 네. 여러분 사실은 맛집을 찾을 때는 아직은 챗GPT한테 물어보는 건 안 좋아요. 경제적으로. 그 물어보면요 여러분의 맛집 가격보다 전기료가 더 나옵니다. GPU 가격하고 그 정도로 지금 서비스가 팽창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2024년까지는 AI를 학습하는 데 주로 엔비디아의 칩을 썼다라면, 그러니까 이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썼다라면 이것도 이 기술을 발전시키는 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는 서비스 쓰는 사람들이 $20 주고 쓰는 유료 회원만이 아니라 무료 회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고 네. 그리고 오픈 AI도 이 무료 회원을 늘려야 되는 것이 되게 절박합니다. 이유는 오픈 AI가 작년에 $50억 적자를 봤어요. 네. 여러분 $50억 정말 큰 돈이잖아요. 아니 7조. 근데 센터장님 네. 저희가 다음 출연자도 있고 다음번에 저희가 1시간 드릴게요. 네. 네, 그때 저 궁금한 거 다 여쭤볼게요. 네네. 궁금한 걸 세 가지 물어보셔서 네, 맞아요. 제 답변하다 보니까. 잘못입니다. 네, 오늘 아닙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